반갑습니다. 그 타이틀이 너무 거창해가지고 그 오늘 연사가 김경진 군이었는데 제 집안의 동생입니다. 저는 김경태고. 그래서 제가 최성림 집사님 전화를 받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다루시다 하고 어떻겠느냐 하고 해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골리앗 같은데. 네. 골리앗 같습니다. 네. 1945년 세계 2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영국 수상 위스턴 처칠이 전쟁을 치르면서 국민에게 했던 얘기가 우리는 절대로 내 조국과 자유를 위해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오늘 홀리파워 3주 있으면 3년입니다. 2019년 6월 8일 대한민국 권력의 심장부 청와대 앞에서 미친 자에게는 원전대를 막을 수 없다는 정건 목사님의 그 고함 소리에 역사가 깨어나고 국민들이 깨어났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홀리파워가 그해 11월 달에 강화문 운동과 캐를 같이 하면서 대한민국 유일하게 남쪽 부산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우유곡절도 안 많았겠습니까? 홀리파워를 그동안 이끌면서 노심초사 불철주야 이끌어오신 우리 최성림 집사님, 박배균 집사님, 박정은 집사님, 하영진 집사님, 그리고 우리 촬영 감독님, 그리고 횡 강사님은 정말 그 하나의 조화, 하모니가 기가 찹니다. 예. 그래서 정말 다양한 일이다. 진짜 여러분, 이분들을 위하여 여러분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예. 존경합니다. 예. 요 근래에 우리 보수 우파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선출직은 아니고 임명직으로 위원장이 되신 김문수. 근데 이 양반이 그냥 제야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선출직으로 임명직으로 자리를 잡고 난 뒤에 일성이 튀어났습니다. 이 양반의 내공이 대단합니다. 문재인을 주사파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딱 프레임을 걸었습니다. 김일성주의자다. 신정보기를 종용한다 했으니까 거기에 우리 국민들이 엄청난 우파들한테는 보약을 한 짓씩 준 게 아닌가. 십천대보탕. 예. 오늘 지난 20일 날 서울 집회는 김문수 집사의 그 말 한마디도 시너지 효과가 나타났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까? 네. 예. 그래서 더욱더 이제 그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것이 서울의 대형 교회들이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홀리파워가 이슈를 내걸었던 이 교회가 교회되게, 나라가 나라되게, 이건 굉장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위해 3년 동안 이렇게 바람 부나 눈 오나 비 오나 추우나 더우나 정말 이 노골한 것은, 그래서 그 목적이 선하고 그 목적이 정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영예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를 또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8주 전에 이 뒤에 있는 거대한 여리고성 같은 수익력 교회에 제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느꼈습니다. 여리고란 말이 향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리고란 말이 향기. 근데 그 목사의 설교에는 복음의 향기가 없다. 제 느낌입니다. 네. 정의로운 향기가 없다. 그런데 간상을 보자니 가라머리를 깨끗하게 타고 중소기업의 CEO 같단 말이야. 성공한 CEO. 왜?
생산되면은 물건이 팔려서 계속 부가 축적이 되고, 이 얼마나, 이 성공한 이 중소기업 같네, 느낌이. 네. 그런데 어느 날 갈릴리 바다에서에 일어난 사건, 풍랑 왔을 때 외수가 제자들 나무랬던 얘기 있죠. 그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깜짝 놀랐습니다. 왜? 제 무릎을 이렇게 딱 눌렸습니다. 그 목사님의 얘기가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풍랑을 느낀다. 또 풍랑 속에 살 수도 있고 우리 극복해야 된다. 그런데 나는 우리말로는 잠깐만 조때마테 구다사이 just a moment 하고 일어날 뻔했습니다. 목사님, 대한민국이 지금 풍랑에 쌓였는데, 태풍 같은 풍랑이 쌓였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묻고 싶었다는 겁니다. 문을 닫고, 그래서 제가 오늘 다윗이란 얘기를 한 이유도 이 여리고성에 3만 명의 착한 성도들이 한 사람의 입에 의해서 불문으로 잡혀 있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야, 저 방법이 없나? 예. 그래서 3주년을 맞이하면서, 물론 그런 내용이 많이 쌓였을 것이다, 우리 그 홀리파워에서도. 근데 새로운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 근데 저렇게 이 큰 교회가 장바닥 같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뭐 수천 명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한편 생각할 때는 이 부산에서 서울 집회를 가면은 100대 같으면 3천 명이 움직입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에 10분의 1만 하면은 100대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또 승이 나는 거라. 야, 이 사람은 호주에서 목회하겠다는데, 이 대한민국 연령으로 봐서는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는 기독교를 빼면은 안 꼽는 찐빵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아는가? 모르는가? 알면서도 예면하는가? 수천 명의 성도들이 자기 말에 귀를 기울이니까 자기가 나르시스트가 안 된 거 아닌가? 대단한 사람처럼 내 말에 모든 수천 명 하루에 5번 집회하면 얼마입니까? 이 양반이 그런 어떤 자가당착에 빠지는 게 아닌가?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묻고 싶었습니다. 목사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라 그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한테. 근데 막 이 불뚝불뚝 일나는 걸 참을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는 이제는, 저도 한 2년 됐지 않습니까, 여기에. 2년 전에 처음 왔을 때 이 안에 성가대 찬송하는 분들이 하던 곳에서 딱 첫날 제가 느꼈는데, 배경음악이 흘러나오는데, 이상하다. 오늘 무슨 고국 집회인데 이게 무슨 배경음악이냐. 칵테일 파티 할 때 그런 아주 잔잔한 음악이 계속 들리더라고요. 그때도 역시 스피커 시스템은 여기 있어요, 요거. 근데 야, 이 엄청난 큰 교회인데 오디오 시스템이 있을 것인데 왜 저걸 쓰지? 그래서 정필도 목사님이 그날 오셨어요. 그날 처음 제가 배웠습니다. 근데 아니, 이 교회를 대한민국이 달리게끔 봉시킨 목사가 지금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연설을 하는데, 이럴 수가 있나? 그 음악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아니 말로 이 개새끼들이네. 바로 개새끼들이라. 그래서 내가 이 뭐하는 짓이야 하고 일 날라니까 옆에서 누가 탁 저를 잡았습니다. 그때는 이 상황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상하다, 이 교회가.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여러분과 같이 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감히 제가 우리 그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이거 이대로 방치해도 되겠나? 제가 오늘 외국 사람들 얘기 들었습니다. 목회를 호주에 살 때 북한 방문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양반이 일체 이 시국에 대해서 언급 안 하고 담을 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오직 보면 하나님 볼 때는 죄인이라. 네, 바로 죄인이라. 하나님이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했는데 왜 관심 없고, 예, 빵 속에 있는 앙꼬에만 관심 있는 사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 대한
같이 자극을 좀 받자는 얘기지 절대 질타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3년 동안의 그 노고와 그 끈질긴 포기하지 않는 이 교회답게 하고 나라답게 하자는 이 이슈가 이제는 현실화시키는 방안으로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방안이 있을 거로 저는 생각됩니다. 이대로 계속해서 한강 이남의 가장 큰 교회가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이 주사파, 김일성주의자들하고 어떤 체제 전쟁이 이미 시작됐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그걸 모른 채 돌아앉아서 방랑묵고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 심지어 저기 맹지에 있는 들판에 있는 그 세계력 교회 그분은 정면으로 도전함으로 해서 오히려 좌파 성향의 교인들은 조금 떠나갔지만 오히려 더 많은 성도가 모여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역사의식이 있어야 되고 시대적 소명감을 가져야만이 목회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두서없이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은 역사 속에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얘기는 정치가나 어떤 단체를 이끄는 사람이나 개인이나 어떤 옳은 일을 하려면은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저는 그 얘기 속에 고뇌하는 지도자의 결단력이 그 속에 녹아 있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키아벨리 군주론의 저자 마키아벨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옳은 일을 하려면은 가혹함을 멀리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얘기를 빨리 듣고 실천할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예. 어떻게 지금 머리가 지금 이제 작동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 방치하면은 부정선거 방치하면은 반드시 대한민국은 삼류국가로 추락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죄를 같이 하는 우리 홀리파워가 이제는 다시 가다듬고 다시 한번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을 하는 3년이 되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을 감히 이 식구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두 가지 오늘 사실 강구를 하려고 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은 정당 국민에게 주권을 이용받았어. 어느 일정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국가의 경영을 맡은 게 정당의 목적인데 오늘날 정당은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국민들에게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방, 민생 이런 재반 문제를 이 정당이 해야 되는데 거꾸로 되어버렸습니다. 국민들이 정당을 걱정해가지고 안 된다. 이 국민의힘당은 우리가 입당해서 이 지도체계에 대한 옳은 놈들을 그 말씀하신 김동길 박사의 말씀대로 똥개 300마리에 진돗개 5마리밖에 없는 여의도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 현실 정치를 주권자인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는 국민의힘당의 입당,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입당한 분들이 많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입당 원서를 준비해 왔습니다. 준비해 왔고 입당해서 진성당원은 1,000원 이상만 내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국민의힘당이 쇄신하는데 국민의힘당 내부 말고 밖에서 나라 사는 이 애국 시민들이 국민의힘당을 새롭게 태어나는 하나의 주체가 될 수밖에 없는 그게 지금 이 시대 정신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산에서 태동했습니다. 자유시민연합이라는 것이 지난 8월 25일 날 창립했는데 우리 최승민 지사님도 같이 제가 참석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쉬운 말로 그렇습니다. 이 국회의원들이 가장 한들의 그 즐거운 날이 뭐냐면 세비 받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 혈세로 밥을 먹고 차를 타고 자리를 누리고 특혜를 누리면서 지금 국민의힘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들한테 모두 애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그놈들한테도 책임이 있지만은 유권자인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 일말에 예를 들어서 하태희 같은 저 친구 완전히 불합치고 저런 인간이 다시 해운대 주민을 대표하는 선량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누가 보여줘야 되나? 바로 유권자가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수기는 그 목적은 그 이 중금속이라든지 맞번 물질을 걸러서 물을 먹기 위해서 정수기를 쓰듯이 이 사회 어떤 시스템 중에 자유시민연합이라는 이 조직이 현재 있는 국회의원들 다시 출마하고자 할 때 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서 할 때 정수기 역할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유시민연합의 눈을 뗄 수 없게끔 잘못 걸리면은 저기 잘못 걸리면은 우리는 이익단체도 아니고 옳은 대정치에서 우리의 신부름꾼. 예. 사실 정치가 직업상으로 분류하면 서비스업이거든, 서비스. 근데 이놈들이 서비스를 아주 못합니다. 굴리만은. 그래서 그 불행마리를 고치기 위해서는 이런 사회적 단체가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이번 2024년 이 총선에 대비해서 이 조직이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마치고 나면은 국민의힘당 입당 원수하고 자유시민연합하고 물론 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쭉 드리면은 오늘 당장 기입해서 낼 수 없고 다음 목요일까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1,000원 이상의 회비가 필요하고, 예, 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그리고 은행 계좌, 그럼 자동으로 되게끔 여러분 다 같이 회투해서 우리 시민의 힘을 다 같이 한번 진짜 본보기를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일에 같이 동참해 주시기 위해서 당부드리면서 말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